같이 해야 되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평화 체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6개월 전만 해도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평화와 평화 체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한반도는 지금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갈 역사적인 대전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베를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룩해 나가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위기설이 휩쓸던 엄혹한 시기에 전쟁과 군사적 행동에 결연히 반대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흔들림 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을 복원하여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했고 북미 정상회담의 길도 열었습니다. 남과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에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핵을 걸머쥐고 어렵게 생존하기보다는 핵을 버리고 인민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 건설의 길을 택하는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불신에 기초한 강압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상호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합의했습니다. 실제상 핵실험 중단 등 북한의 자발적 조치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조치가 취해졌죠. 우리는 이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은 분단체제 하에서 우리가 이룩해야 할 평화와 평화체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룩하려는 평화는 적극적 평화입니다. Positive Peace. 상대방의 적대 의도와 능력의 병언화를 유도해서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전쟁의 구조적 원인 자체를 없애나가는 평화, 즉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적대 관계를 지속하면서
군사력 증강과 안보동맹 유지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며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 즉 소극적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적극적 평화는 갑자기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극적 평화를 지키면서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키핑 하면서 피스메이킹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코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정통성 독점 경쟁과 승패의 게임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목과 갈등, 긴장과 군비 경쟁,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게 되며 민족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단 현상을 유지하고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만들어가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5년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군사정전체제 하에서 적대관계를 지속하며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을 계속하고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적대관계는 정전체제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적대관계의 뿌리인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 없이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가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중국을 포함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직접 관련 당사국 협상 개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관련 당사국이라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며 4자 회담은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다루는 평화회담인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갈등이나 분쟁의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이러니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4자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힘을 합쳐서 4자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고 또한 한 목소리를 내어 주도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냉전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어낸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
CSC 프로세스의 경험을 참고로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한반도 상황이 유럽의 상황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철의 장막으로 분리되어 냉전을 전개해온 동서 양대 진영 국가들은 3년간의 협상을 통해서 헬싱키 협약을 채택하고 15년간의 이행과정 CSC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침내 냉전을 끝내고 파리 조약을 체결해서 유럽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헬싱키 협약은 냉전을 끝내고 유럽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조치 사항들을 마련한 협약인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10대 원칙과 군비 통제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헬싱키 협약에 따라서 15년간에 걸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실천되고 군비 감축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서진영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와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철의 장막이 거쳐지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체제 전환이 진행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몰타 선언을 통해서 냉전 종식을 선언하고 이어서 유럽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확립하는 파리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에 4자 회담을 개최하여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합의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종전선언을 하고 곧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까지에는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비핵화와 북미 적대관계 해소 등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4자 평화회담에서는 우선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 합의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가칭 종전협약 또는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 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전쟁 불안감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을 선언한 베트남 평화협정은 미군의 철수를 보장했지만 전쟁 재개로 이어진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의도는 인텐션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capability, 군사력을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보다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가자 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가칭 종전협약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종전협약 체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전협약은 전쟁을 끝내고
통일 이전의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요 실천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협약인 것입니다. 유럽의 헬싱키 협약과 같은 것이죠. 정전 협약에 포함될 주요 실천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은 물론 북미 간 적대 관계 해소와 관계 정상화 조치,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폐기,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군비 감축을 통한 군사력 균형 유지, 외국군 문제, 즉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군 문제,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책, 그리고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과 평화 체제 유지의 주체가 될 남북연합 구성 문제 등을 망라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는 종전협약에서 제시한 합의한 실천적 조치들을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65년 된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 체제 구축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이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많은 국내외적인 도전을 승리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인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북미 정상회담은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인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를 조속히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통상, 신고, 사찰, 폐기, 검증, 감시 등의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법적 절차라는 어려운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0년 말까지 비핵화와 관계 정상을 위한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불가역적 수준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과 또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임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ABC 정책, 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추진하면서 8년간 유지해온 북한의 핵 동결을 가져왔던 미북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사실을 기억합니다. Anything but 트럼프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되겠죠. 우리로서도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권 교체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2년이라는 과정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과 북도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군비 감축 협상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교호작용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협정에는 군사정전협정 폐기에 따르는 조치들, 이를테면은 평화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계선, 대량 살상 무기 불보유, 군사력 균형 유지, 평화 감시 방안 등과 함께 남북연합 구성 운영을 통한 평화체제 확립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화협정은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고 필요하다면 UN 안보이사회가 추인하는 2+2+UNSC 방식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며 평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제시했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합의한 대로 남북 연합을 구성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국가연합, EU, 유로피안 유니언이 그러하듯이 남북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은 남북연합 현장을 제정하고 남북연합 기구를 설립, 운영하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끝으로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기회를 슬기롭게 포착 활용해서 우리는 적극적 평화를 이룩하고 남북연합을 형성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강연 펼쳐주신 임동원 명예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